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에서 오늘은 이제 직업의 세계라고 하는 일단 프로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선택하십니다. 프로젝트 열기 선택하고요. 파일 프로젝트 열기 선택하셔서 C 드라이브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파워 디렉터 폴더로 갑니다. 자, 내 PC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파워 디렉터 폴더로 가셔서 12강으로 들어갑니다. 12강. 12강에 직업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자, 직업의 세계 클릭하고 열기를 해서 가져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12강에서 직업의 세계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이겠죠? 자,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잠시만요. 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12강에서 직업의 세계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금 어떤 영상인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정지 플레이. 사진을 그대로 그냥 나열해 놓은 그런 영상이죠.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멈춰 보겠습니다. 자, 멈춥니다. 여기 이곳에다가 일단은 이제 타이틀을 넣고 그 다음에 자막을 넣고 하는 것을 이 12강에서는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막을 넣기 위해서 왼쪽에 룸 중에서 T라고 써 있는 타이틀 룸이라고 있습니다. 타이틀 룸은 얘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반 들어갑니다. 일반에 보면은 클로버 1, 클로버 2, 클로버 3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그럼 얘를 먼저 여기서는 클로버 3 어떤 클립이든 이렇게 보면 어떤 파일이든 보면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파일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클로버 3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클로버 3을 끌어다가 2번 비디오 트랙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2번 비디오 트랙에다 놓습니다. 자, 놓으셨나요? 자, 2번 비디오 트랙에다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럼 타임 마커가 지나갈 때 1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영상과 2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영상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실행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합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2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그 영상하고 이제 텍스트가 있는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있는 2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이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를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클립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얘가 하니까 더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나오죠. 그때 타이틀 히어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죠? 이곳을 클릭을 하게, 이거 글상자인데요. 클릭을 하면 글자를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직업의 세계라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커서를 이 앞에다 놨으니까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합니다. 커서가 뒤에 있다면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영키를 누르고 직업의 세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글자가 한글은 한 글자씩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글상자를 경계선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경계선에 이 글상자의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두면 더하기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화살표가 더하기로 나오죠.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갖다 놔 보실까요?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글씨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한번 갖다 놔 보시고요. 자, 얘를 이제 좀 꾸며보려고 그래요. 자, 글자가 선택됐을 때는 왼쪽에 보면 이렇게 텍스트 클립의 메뉴가 있고 모션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메뉴를 보니까 문자 사전 설정이라고 첫 번째 메뉴가 있어요. 여기요.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목록 버튼이 열리게 되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그 스타일을 이미 만들어 놓은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선택만 해주면 그 스타일이 현재의 글자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이미 지정된 거를 원하는 거를 선택을 여기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꿔보십니다. 자, 저는 아무 형태나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지금 직업의 세계라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이 창을 다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문자 사전 설정이죠. 문자 사전 설정.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열렸던 목록이 닫히죠. 왜냐면은 얘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열어놓으면 너무 길어서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려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었던 창을 닫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고 끝까지 올려서 문자 사전 설정 목록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열렸던 목록을 닫아줍니다. 클릭해서 열고 클릭해서 닫아줍니다. 자, 두 번째는 글꼴 설정이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그죠? 두 번째요. 얘를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글자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선택되어 있는 A라고 써있는 이 부분, 여기가 글꼴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목록 버튼,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있죠. 자, 얘를 내려서 원하는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12강입니다. 12강에 직업의 세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채를 선택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을 합니다. 자, 글꼴 설정에서 클릭을 해서 자, 지금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12강에서 직업의 세계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고 텍스트 룸에서 3번 클로바 3를 이곳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을 한번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이 됐다면 저는 또 다른 채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 채나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저는 T하고 글자의 크기가 4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글자의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글자의 크기를 더 작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이게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자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또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하죠. 글자에 대해서 글자의 색이 저는 빨강색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글자의 색을 마음에 드는 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고 클릭하고 확인. 자, 여기서 색상을 선택할 때는 만약에 여기 색상이 원하는 색이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서 색상을 일단 대표색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파란색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파란색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색상 피커에 보시면 긴 막대 있는 곳에 파란색이 밑에는 진하고 점점 갈수록 흐린 색이 있어요. 이때 여기서 고르시면 고른 색이 여기 밑에 색으로 선택이 되죠. 얘가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색.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빨강색 계열을 선택을 했을 때 빨강색도 진한 빨강이 있고 이런 빨강이 있죠. 이렇게. 그죠? 자, 빨강색을 선택했을 때 여기서도 또 색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없는 색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런 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인을 하면 색상이 이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요. 자, 클릭을 해서 여기 기본 색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제가 원하는 색을 이곳에서 클릭해서 이곳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죠. 원하는 색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아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요. 자, 글자의 색을 선택하는 거고.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글자의 자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글자의 자간이 지금 제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자간이죠. 숫자가 커질수록 글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글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 행간은 있는데 행간은 한 줄 이상 썼을 때 그랬을 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보시니까 이 볼드라고 하는 굵게 B가 있습니다. 얘는 클릭을 하면 글자가 굵어지고 클릭을 한 번 더 해주면 글자가 레귤러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자, I자 있죠, I자. I자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눕는 이태리체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눕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세워지죠. 자,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를 이렇게 좀 누워봤습니다. 자, 그럼 얘도 글꼴 설정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아셨어요?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글꼴 설정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메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 글자에 대해서 효과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글꼴 적용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흐림 효과를 넣으면 글자가 흐려지겠죠. 잠시만요, 선생님. 저희 집에서 하니까 저희 강아지가 짖어요. 이제 좀 집에다 갖다 놓고 올게요. 거실에서 제가 여기 문을 열어놓으니까 강아지가 짖는데요. 한 번 더 짖으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짖어서 잠시만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식 하나 주고 집에다 이렇게 강아지
집 있는 곳에다 문을 닫고 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그 오른쪽 위에 창에 네. 선생님 화면이 뜨잖아요. 네. 그 화면을 좀 없애면 우리가 작업 그럴까요? 가능한 화면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다시 공유 지나고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공유를 해제하고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최적화로 없어졌죠, 선생님? 선생님 없어졌나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없어졌나요? 아니, 오른쪽 위 화면에 네. 선생님 얼굴은 그냥 나오고 나오나요? 나오고 저기 가운데 그 네. 화면에는 안 나와요. 지금 가운데는 안 나오고 여기는 지금 저거 직업의 세계라고 한 네. 거기에는 지금 그 틀 안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이쪽에는 또 제 얼굴이 나오고 있나요? 저는 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오른쪽 상단 네, 저기 상단에. 그거는 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를 지금 잠시만요. 그럼 아예 없애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필요할 때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좋을 이동하셔도 것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데요. 얼굴을 아래로 내리면 되거든요. 터치해서. 그러니까 터치해서 내리고 그냥 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터치를 하다니. 그래서 밑으로 내리십니다. 자, 여기 제가? 안 보여요. 선생님이? 그래서 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얘는 일단 이렇게 글자를 흐림 효과를 주고 투명도도 한번 볼까요? 자, 글자를 이렇게 투명도를 주는 거죠. 자, 글자의 색깔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필요하시면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색상이 단일 색상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색상이 여기 채워져 있습니다. 자, 색상을 한번 단일 색상을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색상을 여기서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색상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색상을 뭐 이렇게 흰색으로 한다면 다시 흰색으로 이 안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색상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옆에 드롭다운 버튼 보이시죠? 여기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단일 색상 바로 밑에 이 색상 그레디언트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 뭐 이게 발음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라디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라고 했네요. 자, 이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색상을 두 가지의 색상으로 얘를 변경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혼합한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 빨간색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을 아무 색이나 한번 넣어보십니다. 자, 그랬더니 저는 노란색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종료색을 또 클릭을 해봅니다. 종료색을 또 다른 색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자, 확인을 했더니 두 가지의 색상이 이렇게 혼합된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안 든다. 색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또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위에. 이 동그라미를 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색상의 그 방향에 따라서 글자의 색상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색상이 변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색상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두 가지 색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네 가지까지 혼합할 수가 있대요. 네 가지 색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4색상 그레디언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네모가 있습니다. 이 네모를 중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지점마다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상단에 네모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각각 다르게 한번 넣어 보십니다. 자, 확인. 그 옆에 거도 또 다른 색, 아무 색이나 해서 확인. 자, 또 밑에 거도 또 다른 색을 한번 넣어 보십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기 어려우면 오른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옆에 거도 아무 색이나 하셔서 선택을 또 해보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더니 이 네 가지의 색상이 선택이 됐어요. 자,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시면 되죠. 저는 여기를 빨강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색상이 네 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얘는 파랑으로 해보고 자, 각각 다른 색을 했더니 색상에 네 가지 색이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 네 가지 색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색상이든 한 가지 색상이든 뭐 네 가지 색상이든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뉴가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보면 또 여기 반사가 있습니다. 반사, 그죠? 반사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근데 글자의 그림자가 밑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누르면 반사가 없어지고 한번 선택하면 반사가 생기는데 이 거리도 조정을 할 수 있대요. 반사되는 부분을 많이 띄워놓거나 좀 더 가까이 하는 건 안 돼요. 그죠? 여기 0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투명도, 반사에 대한 투명도를 여기 점점 약간 살짝만 나타나게 한다든가 진하게 나타난다든가 이 부분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거 반사를 빼겠다. 체크를 빼면 없어지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스크롤 바를 맨 위까지 올리셔서 글꼴 설정, 세 번째 글꼴 설정을 한번 클릭해서 얘도 닫아줍니다. 자, 반사도 닫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에 글꼴 그림자 설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글꼴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글꼴 여기서 한번 배우시면 영상에 어떤 글꼴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훑어보는 겁니다. 자, 글꼴의 그림자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자, 해서 그림자를 선택을 하면 여기 그림자 나타나죠. 자, 그림자 색상은 이 밑에 그림자 채우기 얘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저는 한 회색 계열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색상이 나와요. 자, 거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자, 거리를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진하다. 그러면 자, 거리를 이렇게 놓고 흐림 효과를 주면은 얘가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투명도도 마찬가지예요. 투명도도 자, 흐리게 약간 놓을 수가 있죠. 그림자의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의 방향 밑으로 했더니 밑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나오고 거리가 너무 크니까 저는 바싹해서 살짝만 나타나게 하면 입체감이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넣고 자, 흐림 효과 투명도 조절해서 살짝 놓고 방향을 위로 그림자를 놓겠다. 그럼 위로 생기고 왼쪽으로 놓겠다. 왼쪽으로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림자 적용을 해제하겠다. 네, 해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클릭해서 그림자입니다. 테두리 설정 가보겠습니다. 글자의 테두리가 되겠죠. 자, 테두리 적용이 되어 있다면 테두리를 오른쪽으로 하면 자, 테두리 색깔이 저는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색상이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두껍게 할 수도 있고 테두리에 가늘게 테두리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맨 밑으로 가면 완전히 빠졌죠. 이렇게 테두리의 굵기입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흐림 효과, 테두리에 대해서도 흐리게 글자 자체가 이렇게 흐려지죠. 그죠? 투명도, 테두리에 대해서 투명도, 글자 이런 거 자,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어때요? 테두리도 단일 색상이 있고 뭐 다른 색상으로 테두리 자체도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테두리 클릭하고 그 다음에 3D는 넘어가고요. 이미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션은 글자를 움직이는 형태인데 이미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밑에 있는 작은 박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지워보고 꿈꿔보는 직업의 세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 지우고 저는 꿈꿔보는 직업의 세계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꿈꿔보는 직업의 세계. 자,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를 선생님들께서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이 왼쪽에 메뉴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한번 꾸며보세요. 이번에 문자사전 설정하지 마시고요. 이 글꼴 설정부터 한번 꾸며보십니다. 자, 얘는 문자사전 설정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서 수정을 하는 거니까 만들어 놓은 걸 적용하고 밑에를 선택하면 수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 두 번째부터 한번 해봅니다. 자, 글꼴 설정 가셔서 글꼴 원하는 채 바꿔보시고요. 글꼴을 원하는 채를 바꿔보시고 스크롤이 안 되네요. 자, 글꼴 설정을 해주시고요. 색상도 바꾸고 자,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선생님들께서 꾸며보십니다. 다 하나씩. 선생님이 수업하는 화면을 조금 크게 하실 수는 없나요? 이게 최대한데요, 선생님? 아, 최대예요? 네. 화면이 작은가요, 선생님? 너무 화면이 작아. 선생님 작게 나오나요? 지금 굉장히 작게 스마트폰으로 나와요. 보시나요? 아니면 선생님 PC로 저는 보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최대입니다, 선생님. 지금 저 화면을 최대로 해놓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스마트폰에서는 보시기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입력이 되셨으면은요. 자, 어느 정도 수정이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이 구간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 최대화를 해놨더니 최적으로 해놨더니 프로그램이 여기가 또 안 되네요. 확대 프로그램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간이 있죠. 이렇게
여기 구간이 있고 이쪽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자, 애니메이션은 지금 현재 클로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가면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게 클로바가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세계가 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 직업의 세계가 앞에서 이게 모션 효과가 적용이 된 게 이 구간이 움직이는 효과가 시작 효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전체 직업의 세계라는 글자가 완전히 화면에 보이는 구간이에요. 얘는 글자가 움직이니까 처음에 서서히 움직여서 처음에 나타났다가 뭐 맨 처음에는 안 나타났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겠죠. 이 구간이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글자가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모션 효과를 사라지는 글자의 형태를 이 구간만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시작과 종료의 모션 효과를 좀 짧게 주고 싶거나 길게 주고 싶을 때는 이 구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뒤로. 제가 얘를 끌어주면 여기서 직업의 세계가 여기서부터 짧게 움직이다가 이 구간이 직업의 세계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만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꿈꿔보는 직업의 세계는 이 정도로 한번 놔둬볼게요. 자, 꿈꿔보는 직업의 세계는 완전히 나타나는 글자의 구간이 얘보다는 좀 더 짧아요. 얘는 길고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시키면, 자, 플레이를 하면, 자, 얘 나타나는 거 보세요. 여기가 벌써 많이 오래 나타나고 얘는 구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안 되나요? 잘 볼까요? 자,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구간 보세요. 사라지는 구간이 너무 빨리 됐나요, 얘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구간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글자를 배운 김에 한 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3D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3D. 3D를 클릭을 하게 되면 3D가 있어요. 거기에 3D, 유사 3D로 가야 되겠네요. 유사 3D. 왜냐면 거기에 숫자 1이 돼 있죠. 3D에는 숫자 1이 없네요. 자, 유사 3D에 가면 기본 3D라는 파일이 있죠. 이거요. 얘를 끌어다가 맨 마지막에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놔도 되고요. 이 밑에다 놓을까요, 선생님? 이 밑에다 한번 놔볼게요. 두 번째 비디오 트랙에다 놓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비디오 트랙에다가 한 이 정도에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영상 위에 글자만 쓰는 거죠. 얘는 애니메이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클립을 갖다가 여기다가 템플릿을 여기다 놨어요. 그런데 얘는 영상 자체 위에다 글자를 쓸 때 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영상 위에다가 놓고 글자를 쓰면 이 영상 위에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맨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 영상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글자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3D 타이틀이라는 거는 영상 위에 그냥 직접 글자를 쓸 때 갖다 놓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에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리고 얘도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맨 마지막에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더블 클릭하고 3D를 클릭을 하고 지우시고 딜리트 키를 지우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마우스 클릭하셔서 왼쪽 버튼 클릭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다시 꾸며 보십니다. 자, 글꼴 설정,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글꼴, 원하는 글꼴 고르시고 한글이 맨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맨 밑에 쪽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글자 크기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도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 색상도 선택해 주시고 뭐 그라데이션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꼴 설정도 선택하셔서 두 번째 글꼴 설정 선택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색상을 두 가지 색상을 하겠다. 그러면 단일 색상에서 선택을 한다든가 여기서요. 글꼴 설정이 있죠. 얘를 선택을 또 하신다든가 하면 되겠죠. 얘가 현재는 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타나네요. 그죠? 자, 메뉴에서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3D 회전 설정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러면 얘는 X축, 이게 설정을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는 Y축 회전. Y축 회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원하는 대로. 자, 아니면 Z 회전. 돌립니다. 이런 부분을 내리셔서 여기 스크롤 바를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 됐다면 얘도 닫고 메뉴는 선택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놨어요. 저는. 자, 이렇게 놓고 모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모션. 바로 옆에 모션 탭이 있죠. 텍스트 탭 옆에 모션. 모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글자에서 꿈꿔보는 직업의 세계하고 직업의 세계가 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끝날 때 움직임의 효과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움직임의 효과를 저희도 넣어볼게요. 자, 모션에서 먼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보면 여기 모든 효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시작 효과하고 종료 효과라는 메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간이 여기 시작 효과, 이 구간이죠? 자, 얘를 시작 효과에서 클릭을 먼저 하셔서 시작 효과로들 쓸 이런 메뉴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십니다. 자, 클릭해서 움직임의 효과를 봐주세요. 마음에 들면 걔를 선택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움직임의 효과를 한번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다시 제 손은 소용돌이 이렇게 선택했더니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모으기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글자에 시작하는 모션이 마음에 드는 게 선택됐다면 마찬가지로 시작 효과의 열림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효과도 선택을 합니다. 종료 효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죠. 자, 종료 효과에도 또 다른 거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가 같이 적용된 게 나타날 거예요. 자, 처음엔 이렇고 사라질 땐 이렇게 사라지겠다. 이런 거죠. 자, 그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 구간이 처음 시작 구간은 이만큼인데 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은 글자가 완전히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가 제외된 완전히 글자가 보이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여기는 종료 효과가 끝나는 모션의 효과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은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구간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션의 그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음에 들면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되셨다면 자, 마커를 우리가 지금 만든 3D 글자의 앞부분 이 정도에다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뒷부분에서 타임 마커가 라인에 들 때 여기서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글자가. 근데 저 튕기네요, 선생님. 선생님들께서는 잘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전 튕기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저 튕겨서 나오다 말다 하네요, 저는.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글자는 다 넣으셨어요. 이제 자막을 좀 넣어보려고 해요. 자막은 자, 글자 요 사이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자막을 넣을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타임 마커를 먼저 직업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간, 한 이 정도 구간에다가 얘는 너무 길죠, 선생님. 이거 시작되는 거. 이거 좀 줄여볼까요? 밑에 2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클립을 조금 줄여봅니다. 자, 길이를 약간만 줄여볼게요. 한 이 정도. 그리고 다듬기 전용 누릅니다. 얘만 이렇게 줄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 효과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타임 마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여기다 자막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상 부분에다 일단 자막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막은 제가 일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메시지를 봐야 되니까요. 메시지를 여기다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막을 자, 선생님께서는 타임 마커가 여기에 있다면 왼쪽에 왼쪽 메뉴 중에서 맨 밑에 자막 룸이라고 얘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자막 룸을 클릭을 합니다. 왼쪽 룸 중에서 자막 룸을 클릭을 합니다. 자, 자막 룸을 클릭을 하고 그럼 이러한 형태의 자막 룸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은 여기 혼자 하기 안 해놨나요? 자, 이거 조금 있다가 꺼낼까요?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다 글자를 쓰셔야 되잖아요. 글자를 쓸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플러스요. 자, 플러스를 누르면 위에 자막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1번 하고 자막 텍스트 쓰는 란이 생성이 돼요. 여기요.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뭐라고 입력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라고 입력을 합니다. 저 더블 클릭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생님 네. 이미 일본에 자막 네. 텍스트에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멋진 요리사 이게 써져 있는데요. 1번 트랙에. 선생님 2번 트랙에도 다 써져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편집하려면 선생님은 완성을 갖고 오셨네요. 자, 파일, 프로젝트 열기에서 완성 말고 직업의 세계라고 있는 걸 갖고 오셔야 돼요. 완성을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가져왔는데. 직업의 세계 완성 말고 또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불러보시겠어요? 아니시면 여기에 지금 다 자막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쵸? 근데 2번 트랙에는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2번에는. 1번에는 하나는 있고요. 이미 네. 만들어져 있나요? 1번은요, 선생님? 네, 그리고 2번은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다 있지 않나요, 선생님 혹시? 다 있는데 2번만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십시오 되어 있고 3번은 꿈꾸던 세상을 담는 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선생님 완성을 갖고 오셔서 그래요. 완성을. 그러면 프로젝트 열기에서 다시 직업의 세계를 가지고 오세요. 완성 말고요.
직업의 세계 다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에 변경한 사항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세요. 네.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네. 네.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럼 이걸 또 다시 직업의 세계, 네. 직업의 세계 완성이 세계를 있고 가지고 옵니다. 직업의 세계를 가져오라고요. 예, 그렇죠, 선생님. 네. 그리고 밑에는 꼭 안 넣으셔도 되니까 일단 자막부터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막을 한번 넣어 보십니다. 그랬더니 없죠, 선생님, 거기가. 그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그 직업의 세계 중간쯤에다가 요거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작성해 보시고요. 위에 있는 자막부터 한번 클릭해서 자막을 넣습니다.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자, 여기에다가 1번에다요. 직업 1에다가 일번에다. 넣습니다. 직업 1에다. 타임 마커 보이시죠? 여기다 놓고 거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글자를 쓰십니다. 1번의 자막 텍스트 이 부분에다 네. 네, 거기다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이렇게 씁니다. 멋진 요리사 쓰셔도 되고요. 직업이 화면 비율 만들기 하나. 자, 입력하셨나요, 선생님?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커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자막 여기 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막 텍스트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네, 되셨죠? 더블 그리고 빈 클릭. 곳에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글자를 쓰시고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얘가 여기 생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자막이 생성된 길이가 2번 직업 2를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마커를 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자, 제가 마커를 옆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두 번째도 여기 자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얘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얘가 걸쳐지겠죠. 여기서 자막이 두 번째 그림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자막을 길이를 줄입니다. 1번 직업에 맞춰서 이렇게 길이를 줄이세요. 길이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1번 그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막이 나타나겠죠. 자, 두 번째 클립을 선생님, 자막 내리는 방법 다시 좀 알려주세요. 얘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얘 다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합니다. 자, 지금 자막을 일단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왼쪽에 상단에 지금 미디어 룸에 되어 있어요. 자막을 넣을 영상 위에다 타임 마커를 일단 위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위치하세요. 위치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자막 룸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일단 자막을 입력하는 이 룸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막 텍스트라고 하는 곳이 여기 나오죠. 이곳에서 더블 클릭 여기 플러스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밑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서 누르면 편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네. 더블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글자 쓴 게 자동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여기 자막 보이시죠?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멋진 요리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자막이 밑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의 길이를
끝에다가 마우스를 끝에다가 놓고 길이를 드래그해서 줄입니다. 줄임인 건 바로 내가 원하는 영상 위에만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영상의 길이를 보면서 줄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저 두 번째 마커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제가 꺼내놓은 두 번째부터 얘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세상을 담는 화가. 입력해 보실까요? 지금부터. 자, 이 두 번째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플러스를 누르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줄여야겠죠. 이렇게 놓고 뭐라고 쓰지? 자, 입력을 해 봅니다. 꿈꾸는 세상을 담는 화가. 더블 클릭하고 자, 이어서 씁니다. 꿈꾸는 세상을 화가. 입력이 됐다면 빈 곳에 클릭. 그리고 반드시 길이 조절부터 합니다. 입력이 됐다면 밑에 있는 자막 클립을 길이 조절. 직업 위의 영상에 맞춰서 표현되도록 합니다. 다 됐다면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꿈을 이루는 과학자. 그런데 마커를 위치를 안 했어요. 마커 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저는 얘를 지우고 마커가 3번 직업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직업 3에. 그래서 마커를 글자가 자막이 나와야 될 영상 위치로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서 또 입력을 합니다. 인류의 꿈을 이루는 과학자. 빈 곳에서 클릭. 자막의 길이를 조절. 마커를 4번 클립 위에다가 올려놓고 영상 클립 위에다 놓고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더블 클릭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입력을 합니다. 빈 곳에서 클릭. 자막의 길이를 조절. 자막의 길이 조절하는 거를 다시 한번. 네. 자, 잠시만요, 선생님. 얘가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자막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얘가 자막이 여기 나타났어요. 자, 보이시죠? 4번 국가를. 근데 얘가 길어요. 다음 클립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끝에다가 마우스를 놓습니다. 자막의 클립에. 그러면은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크게 하면은 보일까요? 그러면은 없어지네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나옵니다.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길이가 줄어들겠죠? 이렇게요. 되셨나요, 선생님? 네. 네. 자, 다음 클립에다가 놓고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오피스의 리더 회사원. 입력하고 빈 곳에서 클릭. 길이 조절. 자막의 길이 조절. 또 마지막 아니죠? 건강을 안내하는 요가 선생님 영상 위에다가 타임 마커를 놓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서 또 입력을 합니다. 클릭 했습니다. 자, 마지막도 또 합니다.
맨 마지막에다 놓고 행복한 우리 가족 지킴이 가정주부. 얘도 넘어갔으니까 줄여야겠네요. 클립의 길이가 영상을 넘어갔어요. 다음에 여기도 입력을 합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긴 곳에서 클릭합니다. 얘도 클립의 길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전보다는 앞에다가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놓고 그리고 얘는 조금 뒤로 밀려 놓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클립을 다시 조절을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나는 뭐 하나 빼뜨린 거고. 혹시 입력을 다 하셨을까요? 자, 다 하셨으면 제가 이거 닫아도 되겠죠? 이거 닫겠습니다. 자, 이 창은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크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 입력이 되었다면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정지 플레이 해서 자막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자막이 두 번째부터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꿈꾸는 여기서부터요. 네, 나오죠? 이렇게? 네, 저는 점프하면서 나와요, 얘가. 자,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자, 멈춥니다. 선생님. 일단 멈춥니다. 자, 멈추고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나 아무 글자에다나 이렇게 놓고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위에 텍스트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클릭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메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양방향 화살표 얘가 활성화가 돼요. 이 자막들 중에서 자막 텍스트 아무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플러스는 자막을 추가할 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2번에다 놓고 지금 빼지만 않습니다. 자, 빼기를 하면 이 자막이 없어지겠죠? 아니면 여기서 지워도 없어져요. 그죠? 자, 여기서 그냥 지우셔도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눌러도 선택한 이 자막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이 여기 있어요. 플러스 자막 위치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글자에 대해서 자막에 대해서 X축과 Y축의 위치를 조절한다고 나왔죠. X는 왼쪽 오른쪽을 X좌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막을 오른쪽으로 가겠느냐, 오른쪽에다 놓으면 오른쪽에 여기 자막이 나타나는 거고, 왼쪽으로 하겠느냐, 그 왼쪽에 나타나는 거고, 그죠? 아니면 여기 가운데다 놓겠다. 보통 가운데다 많이 놓죠. 길이가 있으니까. 자, 가운데다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자, 위치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Y는 위아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Y측은 Y좌표가 위아래. 그러니까 얘도 왼쪽 하면 이 가운데다 놓으면 이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다 놓을 수도 있고 아래에다 놓을 수도 있고. 자, 우리는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일단 선생님.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가능한 한 아래에 맞춰서 한번 놔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다 넣자고 하니까요. 자, 한번 이렇게 넣었어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적용을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글자 자막은 다 똑같이 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적용을 합니다. 모두 적용. 그럼 모든 글자의 위치가 이 위치로 가는 거예요. 모두 적용을 하면요. 자, 다시 그 옆에 보면 텍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글꼴과 얘는 T는 항상 글꼴, 글자색, 뭐 테두리, 속성 이런 걸 변경하는 것이죠.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자, 글자에 꼴이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 고치십니다. 자, 미리 보기를 여기를 보시면서 한번 글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고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채를 선택을 합니다.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에 이러한 채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의 속성 스타일을 보게 되면 여기 기울인 꼴로 하겠느냐, 보통으로 하겠느냐, 굵게로 하겠느냐, 여기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한 18 정도 한번 해볼까요? 18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글자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색상. 자, 색상이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 자막은 보통 흰색을 많이 씁니다. 저는 흰색을 하겠습니다. 네, 흰색을 여기 선택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의 색상은 흰색이 되고 미리 보기에 나타나는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가 필요하면 그림자도 체크하고 그림자 색도 선택할 수 있고 테두리도 이렇게 테두리 색을 선택할 수 있고 자, 전 테두리가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죠? 자, 검정인데 저도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저는 테두리를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떠요. 파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선택되어 있는 이 자막들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자막의 모든 클립들이 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모두 적용을 하겠습니다. 모두 적용. 자, 됐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이 자막을 위아래로 바꿀 때 쓰는 건데, 자, 얘를 뭐 밑에 있는 거를 얘랑 바꾸고 싶어요. 그럼 위로 올리면 올라가겠죠. 그죠? 이 상단에 있는 걸 밑으로 내린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할 때 얘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막도. 그리고 지금 책에서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넣으라 그랬는데 얘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직업치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직업칠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PIP 디자이너 해가지고 창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맨 밑에 보시면은 페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속성의 맨 밑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다 닫아 드릴게요. 얘는 열려져 있는 걸 다 닫겠습니다. 열려져 있는 걸 다 닫으면 자, 맨 밑에 페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페이드를 누르게 되면 페이드 아웃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페이드라는 것은 이제 부드럽게 나올 때
그다음에 부드럽게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페이드 인도 체크가 돼 있거나 그러면 부드럽게 들어가겠다는 거고 얘는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죠. 영상이 부드럽게 끝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페이드라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드라는 뜻이 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영상을 이어놨을 때 탁 들어갈 때 그냥 이게 딱딱하게 탁 장면이 바뀌잖아요. 근데 다음 장면을 들어갈 때 부드럽게 다음 장면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화면을 약간 이제 점점 흐리게끔 다음 화면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들어가지 않게요. 얘는 네. 끝나는 거는 나가는 거를 그 영상이 다음 장면으로 나갈 때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 페이드 인은 들어갈 때 그 영상을 들어갈 때 부드럽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맨 끝에 거는 페이드 아웃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지금 저는 이미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저장 이렇게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선이 하나가 이 클립에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보면 점점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나가는 방향에서 얘는 쭉 똑같이 보이다가 나가는 방향을 페이드 아웃 방향을 이만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도 조절은 가능해요. 이제 일단 조금 이따 조절해 볼게요. 자, 앞에 맨 처음 직업 1 있죠?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얘는 처음 들어가는 화면에서 좀 흐리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페이드 인을 합니다. 페이드 인이요. 자, 잠깐만요. 자, 제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늦게 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 노트북을 했더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제 노트북이 뭐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줌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파워 디렉터 하면서 녹음까지 하니까 얘가 더 늦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활성화가 되면 페이드 인을 시키십니다. 페이드 인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얘를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영상이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흐리게 들어가요. 바로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있는 것이요. 거기 나올 때에서부터 완전히 나타나는 거죠. 자, 맨 마지막까지 한번 일단 봅니다. 자막도 보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미지가 어떻게 영상이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얘네들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안 줬어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근데 마지막 영상은 진행을 할 때, 자, 여기도 이제 그냥 똑같이 들어가겠죠? 똑같이 진행을 하다가 끝날 때 한번 보세요. 이 점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변해나요? 네, 저 여기 튕겼어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다 놓고 저는 마커를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놓으면 이게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흐려지죠. 점점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구간이 페이드 아웃이 지정된 거예요. 근데 얘를 더 길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점이 있죠. 여기 점을 끌어다가 여기 점이요. 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게 이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이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요. 자, 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의 그 의미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는 만들어졌습니다. 엄청 느려져가지고 이제 나와요. 어떻게? 그럼 여기 아웃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아웃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여기 플레이를 할 때 확인을 하죠. 페이드 아웃 맨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제 이 부분 구간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구간이 얘가 진행이 될 때 여기서 진행이 될 때 여기서부터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구간을 늘리시거나 줄이셔도 돼요. 여기서요. 얘를. 노란색 있죠? 노란색 점으로. 자, 저장을 일단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드 인과 아웃은
인을 해주면 그 영상이 들어갈 때 좀 흐리게끔 부드럽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웃은 끝날 때 부드럽게 끝난다.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 나레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의 PC에 마이크가 있다면 PC 작업하시는 지금 이 파워 디렉터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PC에 마이크가 되신다면 저처럼 왼쪽에 이 마이크가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얘가 만약에 마이크가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있으신 선생님들만 일단 실습을 합니다. 자,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2교시에 제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때 녹음하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마이크가 활성화가 됐다면 녹음 파일을, 음성 파일을 여기서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커를 저는 첫 번째 직업일 있는 이곳에 글자, 자막이 나타나는 곳에 일단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막의 앞부분에다가 타임 마커를 놓겠습니다. 타임 마커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앞에다가. 자,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녹음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얘를 누르고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나중에 하세요 할 때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누릅니다. 좀 너무 늦게 터요, 지금. 제가 이거 공유 중지를 하고 하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공유 중지를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자, 나타나면 장치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마이크의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장치를 누르게 되면요. 자, 선생님들께서 활성화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를 확인해서 지금 현재 오디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선택된 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가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선택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닫고 템포 굉장히 느려서 녹음이 제대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녹음을 할 때는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빨간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녹음이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일단 여기다가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멋진 요리사죠.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멋진 요리사. 자, 끝났어요. 그랬더니 맨 밑에 여기에 클립이 생깁니다. 자, 볼까요? 클립이 여기 네모가 하나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녹음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된 거예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정지 플레이. 자, 여기서 진행하면서 이쪽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가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멋진 요리사. 자,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성 파일을 직접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얘를 한번 녹음을 한번 하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녹음을 하십니다. 자, 근데 저도 일단 선생님 다 녹음을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빨리 하고 빨리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화면을 녹음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꿈꾸는 세상을 담는 화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느려가지고. 일단 저는 그냥 말하고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했고 세 번째 거. 놓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제가 놓고 인류의 꿈을 이루는 과학자. 자, 너무 느리죠?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녹음을 하십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그냥 녹음한 파일을 갖다 놓아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다시 얘를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괜히 닫았어요. 자, 화면 공유 중지하고 들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십니다.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잠시만요. 이게 안 뜨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 화면 보이시죠? 자, 얘를 녹음을 1번부터 7번까지 하셔서 배치를 한번 해보십니다.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제가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3분 정도면 녹음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녹음을 해주십니다.